안녕하세요. 이번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이란 주제로 이번 시간을 맡게 된 광주 선호학교 교사 윤혁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저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볼까 합니다. 이 5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은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수업 교구나 혹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폭넓은 방향으로 선생님들께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수업 사례를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례를 알려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예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아마 영상을 보거나 실제 그 자료를 보는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5가지 내용들은 각각의 모두 다른 그런 유형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합니다. 근데 최근 특수교육 안에서도 일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뭐 교육과정 재무석이라든지 그리고 과정중심평가, 백워드 설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뭐 교수평기라고도 하죠. 이런 어떤 활동이든 간에 요즘에는 뭐든지 교육과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교육과정에 연관돼야 하는 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왼쪽에 나온 이런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리터러시, VR, 인공지능 이런 등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육과정과 테크놀로지가 연관되지 않은 부분도 발생합니다. 특별히 정보 이런 IT 교과가 아닌 이상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과 테크놀로지가 붙을 수 있는 부분, 이 교과에서 테크놀로지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이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사가요. 접목시키는 것이 사실 요즘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탐구가 꾸준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 자체로 두고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자체로 두는데 테크놀로지 자체가 교과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평소 우리가 하는 수업 안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찾아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 교과의 융합 이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하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 컴퓨팅 사고를 길러주는 테크놀로지랑 상관성이 강한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보조공학적인 것보다는요. 이게 수업 때 이런 기계나 ICT 같은 도구를 쓰는 측면에서요. 어,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말대로 그냥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만 이제 중점을 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다 개정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모두 교육 과정 내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왔고요, 중고등학교도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하나의 교과로서 되는데 그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만 초등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되지만 요즘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이런 각 교과 모두 연계해서 키워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사실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단지 이 정보 시간에만 컴퓨팅 사고에 관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관련한 부분은 컴퓨팅 사고를 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와 함께 융합적인 그런 수업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지금 보여드릴 거는 자,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언플러그드랑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로우 테크놀로지라고 적었습니다. 언플러그드를 말하는데요. 먼저 이거는 로봇과 같은 교구를 쓰지 않고 평소 현장에 자주 쓰는 활동지나 보드게임 형태의 수업입니다. 활용하기 쉽죠. 제가 지금 오른쪽에 가져온 거는 사실 네,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참여했던 교재입니다. 국토관에서 편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특징이 있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 피지컬 기계 활용법이나 언플러그드 수업 자체 이것만 알려줬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좀 보고 쓸 수 있게 교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과와 연계였습니다. 보시면 국어, 사회, 예체능, 과학, 수학 이렇게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에서 커미팅 사고력을, 그리고 언플러그드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접목시킨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필진 교사들이 모든 영역을 다 알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시들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국어 과목인데요. 이 언플러그드 쪽은 어느 정도 사실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되거든요. 피지컬 교구, 그러니까 막 로봇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사실 중학교 과정부터 보통 이렇게 제시가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요. 저희 학생들은 사실 이런 인지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플러그드 쪽은 초등 특수교육 대상 학년 학생 대상으로 그쪽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교과가 돼 있고, 단원가, 학습 목표, 그리고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모두 연관 지어서 컴퓨팅 사고력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들어간 접목된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국어 수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안이 나와 있고요. 꼭 지도안대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선생님 학급 상에 맞게 이렇게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먹밥으로 이거는 이제 주로 절차적 사고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책을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보 찾고 메모 활용하기인데요. 이건 교재의 이제 PDF 버전입니다. 아마 곧 보급이 올해나 내년에 다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리를 마치고, 요리 활동인데 사실은 이것도 국어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시간 하는 건데, 주제를 이 집필하신 선생님이 요리로 잡은 거죠. 주먹밥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재료 메모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잠깐만요. 요리 순서입니다. 아까 절차적 사고라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컴퓨터는 순서대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요리 순서를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이 많이 나오는 건데, 요리 순서를 국어 시간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고 순서대로 놓고,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순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료 카드가 있고요.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카드화 될 수 있고 잘 오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에서는 일단 사회 교과에 한복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 목표는 이렇지만 언플러그드에 관련된 내용은 패턴 찾기였습니다. 컴퓨터는 절차적 사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된 패턴이 보이면은 매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사고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패턴을 찾아서 자동화시키는 작업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굳이 컴퓨터를 쓰지 않고도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한복에 대해 보면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복에는 색동 저고리가 있다면 여기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서 이게 패턴을 한복에도 있지만 한번 다른 쪽에서도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학생이 찾아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른 좀 더 어려운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학생이 패턴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에 맞게 한복에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한복을 꾸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나 학교 밖에서 찾아보는 활동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언플러그드 활동은 이렇게 초등 위주로 제시가 되었고, 교과에 연결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소 연수나 혹은 자료 보시면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피지컬 교구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로봇 같은 걸 쓴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피지컬 교구를 쓰는 게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는 매우 올립니다. 하지만은 블록 코딩과 같은 이렇게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로봇과 블루투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나 방법이 같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뭐랄까요? 피지컬 교구를 써서 언플러그드와 피지컬 교구 결합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어느 순간 되게 재밌어 하다가 재밌는 점은 재밌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런 인지적, 지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카드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매우 단순한 코딩에서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자체도 코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제 어려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드는 코드를 짜는 게 어쩌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이라도 볼 수 있는데 교사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비계 설정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교사가 도와주기 직전에 방법을 제시해 주기 직전에 그 상황까지 제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건데요. 아이들이 재미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풀려고 머리를 막 싸매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보통 공부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대충 맨날 어쩌면 잘하는 애는 쉬운 것만 하고 못하는 애는 아예 못하게 어려운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의 학생 절반 정도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막 과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뭐랄까요? 안 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처럼 되게 지적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학생의 흥미가 이렇게 더해지면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애들이 스스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태도를 갖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피지컬 컴퓨팅도 과목 이렇게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터틀, 레고, 뚜루뚜루, 알버트 이런 것들은 피지컬 교구 로봇의 이름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보여드릴 예시에서는 이 대쉬라는 것과 터틀이라는 것 두 가지를 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대쉬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대쉬는 이 관련 단체에서 자체 전국 대회를 해요. 그리고 터틀이라는 로봇은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항상 서울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목이 있어요. 이 두 종목은 뭐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는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하는 거지만은 이 대쉬에 관련 전국 대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일반 학생도 많이 나오지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나올 수 있는 지적장애 부분, 영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구를 한번 구입할 수 있으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쓰시면은 좀 더 좋겠죠. 먼저 이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이제 수학의 이런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예시를 하나 보시면은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로봇이 정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딩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코딩을 하는 건데 이건 블루투스로 이 터틀 로봇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블루투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할 수 있고 엔트리나 스크래치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엄청 간단하게 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정도 대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회에서 이 정도 코딩은 초전 아이들은 모두 엄청 쉽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한 영역이라서 이걸 매우 쉽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선생님들도 이 코딩에 대해서 딱히 특별한 지식이 없으셔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컴퓨터 연결해서 코딩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언플러그드 활동처럼 코딩 없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가지의 수의 순서 이렇게 이런 거 알아보는 이런 내용인데요. 숫자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본 다음에 활동은 이렇게 숫자를 모두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모두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선을 따라가는데 이 검은 네모칸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 네 가지 색깔을 칠해주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을 만난다.
그러면은 터틀 로봇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1부터 10까지 숫자를 모두 통과해서 다시 통과하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순차랑 관련되는 거고요. 예, 이것도 언플러그드 하지만 피지컬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대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회과의 내용인데요. 중학교로 올라왔네요.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여기도 이렇게 코딩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학교에 태블릿 PC가 있으면 더 좋은데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 이 프로그램 3개가 돌아가고, 이 버튼을 누르면 대기한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오고 대시가 이 뽀뽀라는 움직임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는 건데요. 교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부분이고, 이렇게 이런 내용에 맞게 로봇을 코딩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시의 특징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하기, 이런 내용을 대시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언어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학생이 할 행동 대신 대시라는 로봇이 대신 그걸 보여줌으로써 적합한 언어적 행동을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시의 이 내용을 사회교과의 접목해서 이런 수업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과에 융합된 그런 사례를 알려드렸고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2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대시와 그런 터틀에 관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게요. 이게 대시 로봇이고요. 안녕.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색깔을 바꾸고 소리를 오늘은 고 앱으로 나만의 대시를 선택해 경기를 시작하기 전 경기를 시작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나요? 출발! 네, 실제로 이렇게 이를 따라 e스포츠 대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종해서 하는 특수교육 e스포츠 대회에서도 대시 영역이 있습니다. 대시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거나 코딩해서 하는 그런 대회 영역이 있어요. 저희 애들 대상으로 이런 대시를 활용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이죠. 네. 다음은 터틀에 관한 영상입니다. 터틀은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에 내장되어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화된 움직임으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보시면은 이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어떤 카드를 터틀의 얼굴에 딱 대주면은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이런 몇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하면 사실은 이게 모두 코딩으로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내장되어 있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렇게 코딩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길을 만드는 그런 게 대회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해보시면은 의외로 저희 친구들이 되게 잘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교육까지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과의 융합 이런 걸 이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 ICT의 그런 트렌드가 와도요, 이렇게 교과와 연결해야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보랑 교과도 있긴 하지만은 그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어떠한 뭐랄까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표현 방법 옛날처럼 종이하기보다는 이렇게 교구나
교구를 사용해서 그 종이에 활동하던 것을 교구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 방법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선생님께서 고민해 보시면은 학생들이 훨씬 재밌어하고 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업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교과의 모든 영역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항상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면은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찾으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